아니요, 저 기계 주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시작할까요? 네.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녹화를 좀 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마이크도 켰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확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줄여서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올려 채널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제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원래는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쵸? 원래 지난주쯤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왼수 같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좀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눈빛이 다들 흔들리시는, 팀장님 저랑 눈 안 마주치시잖아요. 시선을 피하셨어. 해보셔야 저한테 질문거리가 생기시는데 안 해보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네,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그대로 그냥 저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아이들 거에 얘기하니까 네. 지표가 성인 거랑은 다르게 딱 4가지 페이지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중에 ADHD라는 항목이 있던데 네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게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ADHD에서 뭔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아이가 좀 산만하다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보실 때 칼슘도 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측정을 해본 결과 산만할수록 칼슘이 바닥치더라. 그래서 칼슘을 좀 채워주면서 애들이 좀 앉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칼슘을 사야겠네요. 근데 그쪽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좋게 나오셨나요? 따로 카톡으로 보내요? 네네네. 네. 그게 막 이렇게 단순히 정상을 벗어났으니까 막 어떻게 이러실 건 아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이 얘기 했었죠. 우리가 건강을 하려면 균형을 잡으면 되고 회복이 잘 되게 하면 되고 이게 안 됐을 때 기능이 저하되고 기능을 상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 암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해서 암내심으로 보험 설계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문제되는 애들은 2단계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야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것만 잘 잡아도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왜 4개 항목만 나오냐? 애들은 4개 영양소 4개만 나와요. 여기서 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거 되게 잘 되잖아요. 애들 왜 물놀이 엄청 하고 나서 다음날 되면 완전 쌩쌩하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난 삭신이 다 아픈데? 그 애들은 이게 아직은 나이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 12세 정도까지는 영양소만 나올 거예요. 얘네가 균형 맞춰서 잘 섭취하고 있나 정도만 나올 거라서 애들은 요것만 맞춰주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 항목은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성인 항목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은 저희가 뭐 할 차례냐면 앞에 한 거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혈류순환계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왜 이 균형 있는 생활을 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먹는 게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양소 부분을 봤었고 잘 싸고 해서도 노폐물을 내보내야 되니까 소장 기능, 대장 기능을 봤었고 그리고 얘네가 잘 순환이 돼서 내 몸에 쓰여야 되니까 혈류순환계까지 봤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뼈에 관해서만 따로 녹음해서 올려드렸죠. 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직? 그래서 뼈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가 뭐 남았냐면 신장 기능이랑 비만증이 남았어요. 그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콜라겐 나와 있는 걸 하나하나 보시는 게 아니고요. 콜라겐에 있는 것 중에 뭔가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내가 약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겐의 항목이 뭐 순환계, 그 다음에 무슨 피부도 있고요. 피부 및 채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치아도 있고 이래요. 거기에는 제가 안 써드렸어요. 콜라겐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라고 써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콜라겐 항목은 내가 어디가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안 좋다고 나오면 지금 잇몸이나 이런 쪽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고객님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은 그렇게 활용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오늘은 신장. 오늘은 신장을 말씀드리면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비만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신장에 있는 게 거기에 무슨 간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도 있고 신장 자체를 나타내는 지표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부터 한 거가 쭉 기억이 남으면 좋은데 앞에 한 건 앞에 한 건대로 따로, 오늘 한 건 오늘 한 것도 따로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같이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 나는 내가 얼마나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을 못했을 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느냐. 회복한다는 거는 물 열심히 드시고 잘 주무셔도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오늘 커피를 들고 오긴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되도록이면 생수.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 그런데 누군가 어떤 분에 따라서는 그 생수가 2리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더 작은 양을 드셔야 될 수도 있어서, 나 안 먹던 물을 2리터를 먹었더니 다음날 땡땡 부었어. 딴 거 안 했는데, 라면 안 먹고 잤는데, 그러시면 1.5리터로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 1.5리터로 내렸는데 괜찮아. 그럼 1.5리터 드시다가 1.6리터. 1.7리터 넘어갔는데 또 부어. 그럼 다시 1.6리터.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 맞는 물량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물량이 조절이 되는 게 사람마다 틀린 게 이 신장 기능 때문이에요. 신장이 지금 이미 과부하가 됐으면 많은 양의 물을 걸러내게 하는 것도 얘도 과부하예요. 그런데 물을 너무 안 먹어도 과부하예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쓴다. 그래서 우리는 일로 가지 않게 고객님을 도와드리려고 한다. 여기까지 가지고 QRML을 가지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눈밖에 안 보이는데 너무 무표정이시. 자, 그래서 혈류순환계 기억하세요? 신장 기능을 망가지게 하는 것 중에 혈류순환계에서 볼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위에 3개. 점도, 콜레스테롤, 지질. 여기가 높잖아요? 그럼 신장 기능도 나빠질 수 있어요. 왜? 여기 높은 사람들이 고지혈로 갈 수 있고, 요거 높은 사람들이 고혈압으로 갈 수 있고, 당뇨로 갈 수 있거든요. 당뇨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항상 당뇨의 합병증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죠. 이 당뇨 자체 문제되지 않아요. 당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뇨가 왔다는 지표가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이 고지혈은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이만한 바가지에 설탕을 한 반 정도 부었어. 그럼 물이 살짝 이렇게 끈적이는 정도? 쏟으면 쩍쩍 붓는 정도 되겠죠. 그런데 고지혈에서 고혈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이 부어진 정도.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혈관이 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돼 있나요? 그리고 다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체에 우리가 먹은 음식들로 인한 당들이 여기 떠다닐 거잖아요. 그거를 가볍게 설탕이라고 예시를 하면 이런 호수 있죠? 고무호수 같은 데다가 내가 물을 쪼르르 흘려보내요. 설탕을 하나도 안 탔어요. 어때요? 잘 내려가겠죠? 쭉. 그런데 거기다가 물 반, 설탕 반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려오는 속도가 좀 더디겠죠? 그러면 중간에 뭔가 요만한 이물질이 있으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설탕을 또 부어서 한 바가지.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탕 한 바가지, 설탕 두 바가지, 여기는 물과 설탕이 1:1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호수에다가 그 시럽 아시죠? 또는 올리고당 부으면 내려갈까요? 끈적끈적하면서 내려가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데는 어찌어찌 흘러간다 쳐. 이런 데는 어떡하냐고. 혈관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근데 우리 신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잘 안 주워져요. 신장이 이런 사구체라는 게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요. 배뇨관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혈관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와 있는 거예요. 신장 자체가 여기에 혈관 실타래처럼 이렇게 와 있어서 우리 옛날에 삼투압 기억나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뿌리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압력이 밀도가 달라야 이렇게 빨아 올려지죠. 그런데 거꾸로 얘들 비료를 엄청 주면 얘는 영양분이 있는 애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땅보다 여기에 만약에 영양분이 10 정도, 밀도가 여기 10 정도 있고 여기 20 정도 밀도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비료를 어마무지하게 줬어. 그러면 여기 밀도가 30이 되고 여기 밀도가 20이 되니까 거꾸로 영양소를 뺏겨서 얘가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도 똑같이 삼투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찌꺼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찌꺼기를 끌어내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이 혈액들, 정상 혈액들보다 여기가 점도가 높아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점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잘 못 나와. 그죠? 일단 잘 못 나와. 그래서 문제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혈당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건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거꾸로다. 혈당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밥을 먹으면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치솟는다고 말씀드렸죠. 치솟은 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혈당을 이게 정상범주라고 쳤을 때 내가 먹었을 때 정상범주 안에서 움직이면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는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빨간불이 켜지면서 얘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왜? 이게 치솟으면 사망해요. 쇼크사예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 맨날 인슐린 맞고 당 조절하고 하는 이유가 당이 치솟으면 사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지를 다 잘라버려도 1번이 생명 유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명 유지해야 되니까 이거 빨간불 들어왔어. 어떻게 해요? 일단 인슐린을 내보내. 그래서 빨리 세포 속에 집어넣으라고 빨리 인슐린한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 인슐린은 약간 세포 벽을 이렇게 두드려갖고 문 열어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막 쓰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당들끼리 있는 거 막 붙여. 일단 혈액에 있는 당을 줄여야 되니까 막 붙여. 지방으로 해서 어딘가 자꾸 갖다 놔. 그래도 남아.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밀어요. 억지로 밀어요. 그러면서 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신장이 망가진 이유가 이래서거든요. 가뜩이나 끈적거려서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 수치까지 솟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만 잡으면 다 해결이 돼요. 내 혈액에 있는 지질, 점도. 고혈압, 당뇨는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항상 음식 드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 음식을 먹고 있느냐.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음식이 뭘 것 같으세요? 급속도로. 네? 탄수화물 하얀색, 흰색 가루. 더 나쁜 거, 액상과당, 물에 단 거. 가뜩이나 안 좋은데 물에 타놨으니까 흡수는 엄청 빠르고 완전 치솟거든요. 그래서 카페 이런 데 가시면 그 시럽은 안 드시는 걸로. 그리고 시중에 파는 음료수에는 대부분 액상과당이에요. 근데 가끔 요즘 조금 비싼 애들이 액상과당이 아니라 결정과당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음료수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액상과당 말고 결정과당으로. 그러시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요. 액상과당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혈당이 치솟지 않게 한다. 이거는 다이어트하고도 맞물려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얘기 많이 하죠.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 에너지가 좋다. 어차피 지방을 태우든 당을 태우든 태워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이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막 밥을 한 공기씩 두 공기씩 먹을 만큼 움직임이 없어요. 오늘도 차 타고 오셨잖아요. 혹시 1시간씩 걸어오신 분 있으세요? 난 1시간을 걸었다. 그럴 리가요. 그죠? 그럴 리가요. 누가 그러던데요? 3보 이상은 택시를 타야 되고 1층 이상은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절대 걷는 거 아니라,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고. 절대 걸어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그만큼 지금 당을 쓰지 않는데 우리는 하루 3끼를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필요한 밥량 요만큼. 그나마 이거 드실 때 말씀드렸던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거랑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꿔주세요. 밥이 흡수가 안 되게 나는 죽어도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밥을 기름에 코팅한 것도 좋아요. 볶음밥도 괜찮아요. MCT 오일이나 아니면 이즈니 버터처럼 AOP 인증받은 버터에다가 볶아서 드시면 이 밥알을 코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솟는 걸 좀 막아요. 그래서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유지가 완만하게 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좋아요. 거꾸로 우리 왜 다이어트 하면 지방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 나온 게 너무 많아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쇼트닝 이런 거 말고 마가린 이런 거 말고 버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인증을 하지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방목한 소에서 짠 우유로 만든 버터에만 주는 인증이 AOP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냥 방목해서 목초에서 키운 소들이에요. 그래서 AOP 인증이 있는 버터를 드시면 되고요. MCT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드시거나 아니면 갓 짠 신선한 참기름이나 신선한 들기름도 좋아요. 굳이 오메가3를 내가 알약으로 챙겨 먹지 않더라도 그렇게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최근에 어떤 다이어트 이런 정보 중에 그 고기를 버터에, 소고기를 버터에 구워 먹으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맞아요. 거죠? 네. 근데 그 소고기도 예를 들면 축사에 가둬놓은 소야. 얘를 막 사료를 먹여서 했던 소 같으면 이제 얘네가 살도 좀 포동포동 쪄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그래서 호르몬을 많이 먹여요. 그러면 그게 지방에 고스란히,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그게 독성이거든요. 지방에 고스란히 축적돼 있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에 있는 지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나쁜 성분들이 지방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되게 잘 키운 소는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 거 안 먹이고 키운 소,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뭐 옥수수 이런 거 안 먹고 키운 돼지 이런 거 되게 비싸요. 그런 거 드시면 돼요. 그런 건 지방까지 드셔도 무방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내가 체질이 차가운 체질이면 소고기가 좋고요. 따뜻한 체질이면 돼지고기가 좋아요. 그것만 좀 구분해서 드셔도 좋아요. 물이 원샷이 안 된다. 500ml 찬물이 원샷이 안 된다. 그러면 돼지고기보단 소고기 또는 닭고기 드시는 게 좋고요. 나는 언제든 찬물은 원샷이 가능하다. 500ml 정도야. 그러신 분들은 돼지고기가 좋아요. 똑같이 밥도 보리밥이 좋아요. 그래서 보리밥에 돼지고기 완전 좋고요. 나는 찬물이 원샷이 안 돼. 이런 분들은 현미밥에 소고기나 닭고기가 좋아요. 심플하게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온 가족의 체질이 똑같지 않거든요. 저희 집은 저 빼고 다 따뜻해요. 저 빼고 다 원샷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미밥을 할 수도 없고 보리밥을 할 수도 없어서 요즘에는 그냥 백미에다가 미강 사러 갔더니 쌀룬을 팔더라고요. 왜? 쌀룬만 따로 띄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 넣어서 밥을 해서 그냥 먹어요. 그 쌀룬에 비타민 B군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돼지고기에도 비타민 B군이 그렇게 많아요. 뒷다리살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뒷다리살 이런 거 김치찌개 해서 같이 드셔도 좋고. 그러니까 막 너무 짜게만 드시지 않으면 나트륨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제어해서 드시는 것보다 지금은 나트륨보다 탄수화물을 더 제어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고기 드시러 가서 국수 안 먹는 거, 밥 안 먹는 거. 고기는 좋아요. 고기까지 괜찮아요. 곱창도 좋아요. 그런데 밥 안 먹는 거. 곱창 먹고 뒤에 먹는 볶음밥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곱창이 아니라. 포기를 할 수가 없죠. 한 숟가락만.
그러니까 내가 5숟가락 그래서 곱창을 충분히 양을 먹어서 더 이상 밥이 들어가지 않게 만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기나 야채로 일단 배를 채워주시는 거. 그래서 식사하실 때도 고기 드시러 가잖아요. 그럼 샐러드를 주면 드레싱을 빼달라고 해서 하나를 더 달라고 해서 그걸 먼저 드세요. 먼저 드시고 고기 드실 때 꼭 쌈 같이 드시고 밥이나 국수는 최대한 안 드시는 걸로. 그렇게만 해도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중국집을 가야 된다. 중국집을 가야 된다. 볶음밥도 괜찮아요. 그리고 짬뽕밥도 괜찮아요. 흰 면이 안 들어가니까 대신에 짬뽕밥 드실 때는 건더기 먼저 다 드시고 남는 배에다가 밥을 조금만 그렇게 주셔도 좋고요. 파스타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기름에 해준 거. 그래서 음식 자체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보다는 먹는 순서만 바꿔주셔도 도움 되게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내 혈액의 지질과 점도를 낮출까를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먹을 때 해결이 안 되면 평소 생활에서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들어있을 만한 것들을 좀 챙겨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네, 우리 입에 마시는 것들은 왜 그리 다 흰 것들인 건지. 왜냐면 걔네가 빨리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빠르게 에너지 전환하는 게 되게 안 맞는 게 우리의 유전자는 언제적 걸 가지고 있냐면 옛날 수렵시대 못 먹을 때 곡기를 찾아볼 수 없을 때 한 번 먹으면 저장을 왕창 해놨다가 나는 계속 굶어야 되니까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그때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먹는 족족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잖아. 그럴 필요가. 그래서 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혈류순환계 13개 중에서 위에 3개를 항상 신경을 쓴다. 걔네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신경을 쓰면 신장 기능도 같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소변을 볼 때, 일변. 소변을 보잖아요. 색깔이 탁 하면서 냄새가 많이 나요. 모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을 많이 챙겨 드셔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맑아지면서 냄새가 확 줄어요. 나는 소변을 봤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색깔이 되게 탁하다. 그러면 몸이 어딘가 안 좋거나 내가 찌꺼기가 되게 많거나 물이 너무 적거나예요. 그래서 물을 좀 늘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 보러 갔을 때도 유독 냄새가 독해지는 것 같아. 우리는 고기 먹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기와 상응하는 야채를 안 드셔서 빨리 못 내보내니까 이 안에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몸 밖으로 나오는 애들이 냄새가 심해졌다는 건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염증이 많아지고 있던 징조이기 때문에 확 쉬어주시던가 내가 좀 쉬어서 회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던가 아니면 기승전 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생수. 그것도 찬물 말고 그냥 정수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안 드셔도 돼요. 수시로. 그러니까 보면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먹잖아요. 그럼 소변색이 맑아요. 그런데 1리터 미만으로 내려가면 내가 오늘 화장실을 언제 간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 있으시죠? 시간이 없어서 물을 못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갖고 막 하루에 한 2-3번밖에 화장실을 못 간 날 있어요. 그런 날은 아마 냄새도 좀 심하고 소변 색도 많이 탁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오고요. 얘가 지나간데 내가 무시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소변 볼 때 따끔거려요. 따끔따끔해요. 그게 그곳에 염증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생식기나 아니면 요로나 이런 데 염증이 있어서일 수도 있는데요. 신장이 나빠지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따끔거리고요. 그리고 몸살처럼 와요. 급성 신장염 올 때, 급성 신우신염이나 급성으로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이게 같이 오거든요. 얘가 탁하고 냄새 나는 건 기본이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리고 이게 며칠 가요. 따끔거리고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등 이쪽이 신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등을 어떻게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리고 열이 나고 몸살처럼 와요. 그러면 빨리 병원을 가시든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복용해 주셔야 고생을 안 해요. 안 하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장 기능이라서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미리 쉬어주고 물 드셔주시고 여기서 넘어가면 빨리 염증 가라앉게 도와주셔야 돼요.
신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총 5개가 있어요. 유로빌리로겐. 요산 지수가 있고요. 혈중 요소 질산 지수. 요소 질산 네, 4개밖에 없는데. 지수. 네, 제가 5개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단백뇨 지수. 네. 왠지 얘는 알 것 같지 않아요? 요런 걸 좀 나타낼 수 있어요. 단백뇨 지수는. 단백뇨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구체에서 걸러지잖아요. 여기서 걸러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걸러지면서 내 몸에 뭐 필요한 거를 하나도 안 걸르고 오는 게 아니라 삼투압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약간씩은 갖고 와요. 당도 나오고 아미노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약간씩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여기 뭐가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 자체를 가지고 얘가 엄청 망가졌어 라기보다는 얘 기능이 얼마큼 하느냐를 보는 건 얘가 몇 %나 걸러내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노폐물이 얼마나 걸러지고 있고, 근데 걸러지는데 정말 불순물들만 나오는지 아니면 내 몸에 필요한 것들까지 나오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깨지면 신장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고, 내 몸에 돌아다니는 이런 애들, 요산이라든지 요소라든지 질산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우리 몸을 녹여내는 애들이 여기를 통해서 걸러져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공격을 하고 다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당뇨 있으신 분들 보세요. 주로 고장난 애가 이거. 신장, 눈, 시력, 그 다음에 발가락이나 특히 발가락 절단 많이 하시죠. 썩어서. 왜? 심장부터 멀어요. 더군다나 모세혈관이에요. 여기서 못 걸러내. 얘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머니까 펌핑해서 가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미 당뇨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물과 설탕의 비율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2대1의 비율이나 3대1의 비율로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아무리 짠들 가질 못하는 거야.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썩어버리는 거야. 혈액이 안 도니까. 그런데 그럼 눈이랑 신장은 왜 문제가 돼요? 눈도 우리 이렇게 수정체 있잖아요. 상이 이렇게 맺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뒤에 황반이라고 있거든요. 요 뒤가 모세혈관이에요. 이렇게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는 애들부터 고장 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엄청 끈적여, 펌핑해도 안 가. 거기다가 끈적끈적 하는 애들끼리 되게 왜 되게 천천히 흐르는 물에 가면 이끼들이 어마어마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똑같이 혈류가 이렇게 해서 되게 심장이 팍 했을 때 한 번에 확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다 여기서 걸렸어. 다음에 또 돌 때 또 걸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얘가 떨어져서 돌아다니다가 혈전에서 돌아다니는 심장을 딱 막아버리면 이렇게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뇌로 가서 막아버리면 이렇게 자꾸 쓰러지시는 거고.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4개 지수 중에 단백뇨 지수는 너무 눈에 보이더라. 아, 쟤는 당뇨나 혈압이나 신장 기능이 안 좋다라는 지수이겠네. 보시면 요렇게 3개는 신장에 관한 지수예요. 요렇게 3개는 얼마나 걸러내고 있니? 에 관한 지수인데 얘는 간이에요. 여기가 지수가 안 좋으면 간이 나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황달 얘기하죠.
정확히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요게 높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눈동자 말고 이 흰색을 보세요. 그러시면 맑지가 않고 약간 누리끼리 하거나 좀 탁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간이 나빠서 그렇거든요. 간은 웬만큼 나빠져서는 지 일 다 하는 거 아시죠? 20%만 남아도 지가 할 일은 해요. 그래서 얼마나 나빠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신장 기능의 이 유로빌리로겐 지수 보시면 아, 간이 좀 안 좋아지고 있네. 간이 되게 무리를 받고 있네. 라고 아실 수 있어요. 저만 더운 거죠? 네? 요산지수라. 얘하고 요산지수랑 요소라고 돼 있죠. 얘가 많아지면 얘도 많아져요. 얘가 많아지면 얘도 많아져요. 근데 이 요산지수가 높잖아요. 그러면 통풍 올 수 있어요. 통풍이 어떤 분들이 와요? 치매. 치매과 시금치. 시금치는 왜요? 왜 올라갈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신장 기능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웃긴 건 내가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보내는 것도 문제거든요. 내보내는 게 잘 안 돼서 얘가 점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보내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금치에 들어있는 영양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얘 때문에 시금치를 그냥 빼? 그것도 애매하죠. 요즘에 야채는 다 비싸. 정말 요즘 야채가 너무 비싸. 자석이었어. 몰랐네. 이 요산이요. 요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얘가 다니면서 계속 찌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통풍이 왜 무서운지 아시죠? 엄청 아픈데 고치기가 어려워. 방법이 없어. 얘가 내려가야 되는데 애지간해선 잘 내려가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독소예요. 독소.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해독이 안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잘만 걸러주면 문제 될 게 없고 잘 걸르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돌아가요. 혈액 지지라고 점도만 좋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풍 있으신 분들은 다이어트 필수예요. 필수. 근데 다이어트라는 게 여길 빼는 게 아니에요. 살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혈액 지지라고 점도가 도와질 수 있는 습관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혈액 지지라고 점도가 좋아지려면 혈액 지지라고 점도를 높이는 애들을 적게 먹어. 탄수화물. 우리가 얘기했던 흰밥, 흰 밀가루 적게 먹어. 그리고 걔네를 태워낼 수 있는 애들을 많이 먹어. 아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제가 미각 말씀드렸었고 쌀론 말씀드렸었고 해서 드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종합 비타민이라도 해서 좀 태워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얘가 점점 많아지면 얘가 올라가면 얘는 같이 올라간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그래서 신장 기능 보실 때요. 이거 하나만 높으니까 신장이 안 좋으시네요 보다는 이거 3개가 정상치인가를 보셔야 돼요. 3개 다 정상치인가, 3개 중에 2개가 정상치인가, 3개 중에 하나만 정상치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3개 다 정상치를 벗어났다. 그럼 신장이 꽤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3개 중에 하나라도 정상이면 아직까지 식습관으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3개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얘기한 중도 빨간불 이거 3개짜리 있죠.
3개짜리 중도 나오면 신장내과 가서 검사 한번 받고 오게 하셔야 돼요. 3개 중에 하나가 하나라도. 누가 그런 분 있으셨어요? 검사 받아서 문제 없으면 상관없는데요. 미리 검사 받으셔가지고 더 진행되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3개 중에 하나라도 정상이면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3개잖아요. 얘가 경도, 얘 정상, 얘 정상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 경도, 얘 정상. 이것도 괜찮아요. 예, 패턴 잡아주시면 돼요. 응? 경도가 3개입니다. 이렇게 유로겔 경도, 유산 경도, 단백 경도. 요건 아직 안 가신 거죠. 얘가 심해져야 얘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면 아직은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개 중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3개인데 얘가 정상일 수는 없어. 얘가 3개면.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나오면 소변 검사 아니에요. 신장내과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된다고요. 소변 검사 아니에요. 근데 아마 혈액 검사하면 이런 요산지수나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저게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신장내과 다니는데요. 네. 약 드시고 있지 않으세요? 약 먹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하시기 전에 뭔가 약을 드시고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정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약으로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약을 먹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큰일인 거지. 그럼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중도 이상이고 하나가 정상이고 하나가 3개짜리 중도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가 단백뇨였잖아요. 네. 어떻게 되시는데요? 단백뇨가 빨간색 그 두 개? 플러스 2개. 네. 그리고 혈중 요소 질산이 정상. 네. 그리고 그 위에가 3개. 요거 하셨을 당시에 회식이 많으셨거나 네. 식습관이 좀 문제셨으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식생활을 좀 바꿔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측정해 보시면 이거 내려가 있을 거예요. 얘만 높은 경우에. 얘만 높은 경우에. 단백뇨는 아니에요. 근데 이 요산만 높은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인 식생활을 내가 그 주에 뭘 좀 안 좋게 먹었다. 그러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술을 많이 먹었기 술이나 뭐 고기나 이런 거. 아미노산을 많이 유발시키는. 그러니까 이 유로빌리루겐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써줘야 돼. 뭔지 모르니까. 간이랑 장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부패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내가 먹은 거 100%를 밀어내진 못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찌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찌꺼기들이 이 안에서 36.5도의 온도에 습도도 적당히 썩어요? 안 썩어요? 썩기 완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이라는데. 그러면 여기서 썩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썩으면 냄새 나죠. 나지 않아요? 이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계속 발생을 시켜요. 이거 내비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도 안 좋고 여기 혈관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 우리 몸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긴 독성을 간에서 직접 가져가서 해독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독소가 많아지고 아미노산이 같이 결합이 되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일정 수준에서 해독을 해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해독을 해서 끝내지 못하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간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쁘신 분들 제가 아까 황달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이 얘도 보셔야 돼요. 숙변이 얼마나 있을라나? 좀 많지 않을라나? 그렇게. 그래서 숙변이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식생활이나 아니면 물이나 여기가 우리가 원래
그 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몸에서 써야 되는 만큼 하지 않으면 여기가 마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왜 이런 데다가 흙을 내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얘가 젖어 있는 상태면 이렇게 밀면 밀리죠. 얘가 바짝 마르면 어때요? 깨야 되잖아. 장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잘 먹었다고 화장실을 쑥 가고 이러지 않는다고. 내가 그동안 얘를 말렸잖아. 얘를 얼마나 건조시켰느냐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충분히 물이 스며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말린 만큼 물을 드셔주셔야 된다. 그래서 얘를 잘 밀고 나갈 수 있는 뭐 식이섬유, 그 다음에 물 해서 여기를 애들이 이렇게